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의주가 조금 더 빨리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8시 한 10분 전쯤에는 꼭 TV를 켜시거나 유튜브 사이트를 꼭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주분들을 좀 힘들게 했었던 기업군들이 있었죠. 바로 HLB 그룹주와 또 유상증자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실망도 컸을 것 같습니다. 절망을 주는 기업으로 둔갑이 되는데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그래도 일부 걸어도 될지 한 가지씩 열어보도록 하죠. HLB 또 반려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미미한 부분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계속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FDA 승인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5월에 재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스케줄이 나온 상태죠. HLB의 진 회장은 효능과는 무관하다. 지금 조속히 해결해서 재심사를 신청하겠다라고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보자면 미국 FDA로부터 다시 한번 보완 요구 서한이라고 하죠. CRL을 수령을 했습니다. 파트너사인 중국의 항서제약에 현재 그 생산시설에 있어서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FDA에서는 캄렐리주맙 CMC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중국 항서제약 관련한 약이죠. 리보세라닙은 캄렐리주맙과 병용했을 때만 효능이 입증되기 때문에 한쪽이 미비하면은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그래서 결정을 보류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는데요. 이런 아쉬운 결정 소식에 주가는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FDA 관련한 HLB의 신약 미국 승인 추진 일지를 확인해 보자면요. 2023년부터 시계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5월에 FDA에 관련한 NDA, 그러니까 신약 허가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CRL, 첫 번째 보안 관련한 문서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4개월 뒤에 NDA를 재신청을 하죠. 여러 가지 보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린 시간이 쭉 지나서 3월 21일이 된 건데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CRL을 수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라면 한 2달 뒤인 5월 정도에 NDA를 재신청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 스케줄대로라면 이번 연도 7월에는 FDA에 관련한 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저도 사실 HLB 내용 아니었으면 관련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HLB의 그 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캄렐리주맘은 바이오의약품이죠. 그런데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항서제약은 FDA 관련한 실사 통과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하게 된다면 처음 통과하게 되는 거죠. 보통 화학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화학 구조로 변수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배양이라든지 바이러스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온도 등 다양한 공정에 관련한 까다로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HLB CTO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프로토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 무균 공정 시스템이나 그 절차를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의 요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쉽죠. 이 부분이 당연하게 지적받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경미하면 미리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성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상황을 얼른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미한 상황이었으면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이런 HLB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의 스케줄을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게 될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동관 부회장의 그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3천억 조금 넘는 규모던데
유상증자는 3조 6천억 원을 단행했다라고 하죠. 하나그룹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중 후폭풍이 지금 펼쳐지면서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 실탄 충분한데 왜 유상증자를 하냐가 기관 쪽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작년 12월 23일 32만 원대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정말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의 급락, 그리고 62만 원대까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증자 금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조 6천억 규모고요. 발행 주식은 보통주 595만 500주, 주당 발행 예정가액이 60만 5천 원이고요.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죠. 그런데 또 이 가격대가 예정가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 가격대에서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외 방산 지금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조선이나 방산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대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의견을 낮춘 증권사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다올투자증권, DS투자증권 등이 있는데 목표 주가를 기존에 보다 훨씬 더 하향 조정을 했고 매수 의견에서 모두 중립 의견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도가 거의 없죠. 정말 이례적으로 예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매도 의견이 있긴 했지만 중립이다라고 하면 거의 팔아야 한다라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화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참여 안 하면은 그마저도 굉장한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 지분 매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주주한테 이거 3조 6천억을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 이례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도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유동자산이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22조 8조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냐. 앞으로 3, 4년에 걸쳐 집행될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왜 서둘러서 조달하는지 참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70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반대로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그 수주에 대한 증가를 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지 않겠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부정적인 의견과 또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오늘장 그리고 향후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유상증자 그 예정가액인 60만 원대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게 될지 향후의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HAB 그룹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